정면 자고 바람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그더욱 맹세 홍지는 간대요 이 밝은 낙엽 내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거도 안 해? 내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내 가정에, 내 나라의 세계의 평화를 빕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공도자를 숭배하게 하시옵소서. 서인규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 천지의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야심정 만사의 야심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야심정 사의 야심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 심정. 기어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송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전 세계의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 많은 민중들이 고해 중에 들게 되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기쁜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삭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했겠습니다.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이야 심동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조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이야 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이야 심동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대중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곧 그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요 대중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곧 천의를 어김이 되나니라. 이상은 원불교 대종경기 운편 39장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찌나 추운지 독경도 호흡이 꼬이네요. 자, 오늘도 우리들의 역사 선생님, 자, 박상미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라도 지르세요, 소리라도. 아따 춥다. 예? 2005년에 오늘 폭설이 와가지고 호남 일대가 다 마비됐었어요. 정읍은 45cm, 눈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눈도 오고 뭐 이런데 이제 이태원 특별법 하느라고 이제 강교무님 올라가서 이틀 동안 오체 투지한 거 다 아시죠? 그 추위에 눈밭 위에서 오체 투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뭐 특별법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꼬라지가. 하여튼 그래도 그 애쓴 분들 유가족들 생각하면서 하여튼 격려의 강경우님 포함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지난주인가 이러고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막 채널 돌리다 보니까 국제시장 영화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국제시장 물론 국제시장 뭐 반공주의니 뭐 그거를 했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도 있던 편이 있는 영화긴 했는데 다시 이제 쭉 봤는데 국제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제시장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시장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여러 곳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나이 먹을수록 생생정보통을 보다 울질 않나 영화보다 울질 않나. 그냥 느낌은 방공 뭐 이런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아왔던 한국의 격동 역사예요. 그냥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다 이제 영화에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런 이제 영화인데 거기에 몇 가지 하여튼 좀 마음을 울리는 장면도 있고 이래서 오늘 공유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날짜가 이제 12월 21일인데 이제 열흘 남았네요. 올해 징글징글한 2023년 이제 열흘 남았어요. 1905년 오늘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총관 감독으로 부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일제 지배 이러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905년 일사응약 이후에 일제 지배가 돼서 실제로는 46년이 아닌 36년이 아닌 40년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지배가 됐던 날이죠. 1961년에 12월 21일 날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사형당했어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근데 이제 한 달 있다가 국제기자협회에서 국제기자상을 줘요. 조용수 죽은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2005년인가요? 2005년 8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 받게 되어서 과거에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정권이 조작 사건이나 간첩을 만들고 이랬던 것이 옳지 않음이 이제 이렇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김우종 교수란 문인 간첩 문인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2011년에 무죄 판결을 받는데 그건 74년에 박정희가 유신을 반대했던 문인들을 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실형을 주고 막 이랬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참 지난 이후지만 2011년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72년에 이제 그 서독과 동독 사이에 독일 기본조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독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이렇게 해서 핵심 내용은 양 국가를 인정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 때 그걸 이제 하고 독일이 이제 통일로 나갔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약속들이 더 많아요. 그죠? 6.15 공동선언도 있고 판문점 선언도 있고 평양 선언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방향이나 내용이 크게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정권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3년 12월 21일 이게 오늘 영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독일로 광부들이 123명이 간 날이에요. 독일 광부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제시장 영화 중에 그 주인공인 덕수가 독일 광부로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독일 간호사로 있던 영자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국제시장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부부가 되는데 조금 설정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나중에 가요. 간호사는 좀 뒤에 가. 물론 50년대부터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일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민 가가지고 취업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 영화 설정처럼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간 거는 간호사들은 한 3년 뒤에 가요. 근데 좀 안 맞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나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런.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6.25 때 참전했던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고아원을 줘주고 뭐 이럴 정도였다고 하니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럴 정도로 한국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족 전체가 삶의 어둠이라고 하는 게 스모그처럼 하여튼 한반도를 지배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가 돼도 이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60년 4.19가 나기 전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34%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반 정도는 직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4.19가 이제 맞게 되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있으면, 돈을 벌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때였다고, 대한민국이. 근데 63년에 광고가 하나 났는데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띈 광고가 난 거야. 광고 모집.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독일이야. 사람들이 독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광고를 하다니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 미쳤나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독일 광고 500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여기에 독일에 가겠다고 달라드냐 하면 46,000명이 와요. 네? 46,000명이. 그래갖고 시험은 딱 하나였어. 뭐였냐면 60kg짜리 쌀가마니를 5번 들어 올리면 돼요. 네? 그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아주 간단한 애국심을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1963년 10월 11일 날 123명이 독일 광부로 이제 떠나죠. 독일 제독 글릭 아우프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글릭 아우프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 광부들이 탄을 캐고 올라가서 만나자 이런 인사였대요. 다시 얘기하면 살아서 만나자 이런 거고, 이제 국제시장 영화에도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1000km까지 내려가, 아니 1000m까지 내려가요. 독일인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때 전후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제3세계 인력들을 다 수입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거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3D 업종 이런 게 있었겠죠. 독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국 광부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이제 처음에 선발돼갖고 123명이 이제 63년에 출발하고 이래서 제독 글릭 아우페라고 하는 이 제독 단체에서 독일 광부 45년사, 30년사 이런 거를 이제 쓴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제 광부들이 왔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다 머리에다 포마드 바르고 쫙 붙이고 그 다음에 양복 같은 거 하나씩 다 입고 그 다음에 카메라 하나씩 다 목에다 걸고. 그래갖고 독일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비즈니스맨이지 관광객이 알 수 없는 이렇게 이제 도착한 한국에서 간 이 광부들이 북부 지역에는 한본이라고 하는 탄광으로,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마이애슐린이라고 하는 탄광으로 이제 가서 그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 차별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러잖아요.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독일도 퍽하면 쫓아보낸다 니네 나라로. 근데 쫓아갈 때 그 비용은 비행기 값을 자기들이 내야 돼. 근데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뭐 그 비행기 독일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게 무서워서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옥 바로 위가 막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000m까지 내려간 그런 지옥에서 막장에서 이제 탄을 캐고 그러고 올라와 봐야, 그런 협박을 받은들 나와봐야 갈 데도 없는 거라 이게. 우리 아버지들이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에서 올라와 나와봐야 또 막장 같은 숙소밖에 없는 게, 갈 데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달래는 거를 뭐를 찾았겠어요? 술을 찾은 거지. 한국에서처럼 그런 소주를 막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 술 한 병에 이제 그리움도 달래고, 밤마다 사실은 고향 생각에 눈물 짓고, 그렇게 이제 월급의 반, 한국보다 임금은 많았는데 월급의 반 무조건 이제 고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반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건 술밖에 없었는데 늘 주머니에 술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원칙주의자들만 산다고 하는 평을 받는 독일. 예? 그래서 원칙에 벗어나면 로렐라의 언덕에 자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인들은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독일 사람들한테 외상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외상을 무슨 외상? 그거는 독일 역사에 없는, 독일인들한테는 허용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한병병을 줘보니까 딱 월급날 칼같이 갚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한테 이 독일 병정 같은 이 사람들이 외상의 맛을 들이게 만들었던 한국 광부들의 역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광부들 그 외상장부를 다 일일이 만들었다고 하는 일하는 신동아 76년 9호로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보면 그렇게 사는데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76년 4월 달에 독일 노동자한테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한국 광부가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국 광부들이 다 이제 입갱을 거부하고 이런 파업을 하는데 요구 조건이 폭력자를 처벌하라.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요구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우리에게 맞는 도구와 일자리를 줘라. 그러니까 이게 탄을 캐는 삽도 그렇고 꽃갱이도 그렇고 이게 다 독일에 맞춰준 걸 주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게 이걸 해달라 이런 요구가 이게 이제 신동아에 있는 기록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살았던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그런 애환이 현재 우리를 좀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74년에 그래갖고 이제 박정희가 독일을 찾아가고 광부들을 만나요. 광부들을 만나는데 박정희가 아주 잔혹하고 냉혈한 인간인데 어떤 기록이나 박정희 전기 보면 눈물은 또 그렇게 많았대. 광부들하고 만나가지고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불렀겠어요? 애국가 시작하면서 눈물이 났겠지. 거기에다 누가 고향의 봄이라도 불렀으면 다 울음판이 되고 막 이랬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 서독 대통령한테 리부케가 그걸 보고 독일이 한국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데 이건 뻥이야. 왜냐하면 당시 기록에 보면 서독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 묘하려고 이제 만든 거지 이 새끼들이.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간호사는 국가가 동원해서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는 파견 전이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간호사 얘기, 이건 훨씬 더 사연이 많아요. 간호사 얘기는 다시 한번 할 텐데, 간호사들이 처음 갈 때 간호사들은 훨씬 많이 갔어요. 한 14,000명, 15,000명 정도 독일로 이제 갔는데 갈 때마다 5번 갈 때마다 123명씩 딱 탔어요. 128명씩. 왜 128명? 비행기죠. 몰라요? 그때 제일 큰 비행기가 128석이었어. 그래갖고 129명이 타는데 그거를 이제 인솔하던 이상수라고 하는 사람까지 해서 129명이 계속 이제 갔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우리나라 간호사들 중에서 미국으로 취업하려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8,35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도 적고 일도 고되니까 돈 들여서 이제 미국 간호사 가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 그런 간호사 얘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래서 독일에 갔던 광부들이 그 이후에 한 14년 동안 가는데 7,936명이 갔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비자 끝나고 다 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써온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몫이 우리한테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권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 춥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죠. 국제시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덕수는 함흥, 맨 첫 장면이 함흥 철수예요. 흥남부두 철수, 함흥에서 흥남 이제 철수하는데
흥남초스는 그 한국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9월 8일 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서 압록강까지 다 밀고 가서 이제 완전히 북진통일로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표현으로 중공군이죠. 개입하면서 전세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철수를 이제 결정하는데 한 14일에 걸쳐서 913척이 동원되는 193척이 동원되는 철수작전을 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건 12월 23일 날 떠난 빅토리호 이게 상선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선에 그래서 물건을 실는 배기 때문에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을 태우고 와요.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도 이제 흥남 철수 얘기를 하고 그 빅토리호 선장이 죽었을 때 추모사를 하는데 추모사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한국인들을 상선에 어려운 조건에 싣고 구해줬던 미국인들의 그 인류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뭔 개소리야. 정말 그런 인류애가 있으면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나가야지.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흥남부두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별거 다 나와요. 독일 광부도 가지, 베트남 전도 가지 이러고 살았던 덕수가 베트남의 인부로 갔다가 영자 씨한테 쓴 편지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 같았던 6.25 사변을 우리 아들이 겪은 것보다 우리가 겪은 게 다행이지 않냐. 독일에 당신과 내가 간 게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가 간 게 다행인 거 아니냐. 이 베트남에 오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게 아이들을 위해선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장면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사드 없는 세상,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의 세상,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 역사를 올바르게 세워서 아이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춥지만 떨지 말고 지치지 말자고요. 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제한탐사 옷을 주시하는 건 뭐 저희야 뭐 종교인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생활이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스탄이 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세요? 물론 제가 뭐 매일 옥제 두지는 않습니다. 네. 육아역들이 지금 많이 힘드셔요. 우울증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눈앞에 당면 이 특별법 통과가 올해 안에 되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까지 1년을 더 싸워야 돼서 지금 총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종단이 함께 하는데 엄불교가 인력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통과시켜서 이렇게도 많이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난 7년을 버텨왔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고 다행히 또 하나의 가족들을 만나서 잘 버티고 그나마 버티고 계십니다. 유가족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공통된 아픔으로 다시 가족이 되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잘 그 단장의 고통을 버티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7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춥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조금 보듬어주고 그리고 헤아려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대화가 필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하와이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세요? 미국의 50번째 주죠. 어떻게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가 됐는지 아시는지요? 저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하와이 그냥 놀러가는 도시, 놀러가는 섬, 뭐 신혼여행 가면 뭐 하와이 가고 그냥 그런 아주 표면적인 기초 지식 그냥 요 몇 개가 하와이에 대한 이제 아는 거였는데 하와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와이가 어떻게 미국의 영토가 됐는지 그 하와이에 섬이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섬이 하와이여가지고 하와이라고 부르더군요. 1959년에 이제 미국의 50번째 주가 됐는데 그렇게 정식으로 이제 미국의 영토가 되기 전에 이제 미국이 이 하와이를 이제 야금야금 이제 삼키는 정복하는 그 과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를 이제 송두리째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하와이 원주민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는 이제 1등 공신이 됩니다. 어떻게 그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냐면 그들에게도 고유 신앙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우상숭배라 그러고 미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생각이 납니까? 우리한테도 딱 그랬어요. 우리한테도 선교사가 와서 우리의 그 미풍양속 고유 신앙이 있는데 그걸 다 우상이라고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고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그 전통 양식을 그러니까 하와이 얘기나 우리 얘기나 그 전통 양식을 다 이렇게 이제 파괴시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예. 미 제국의 그 저열한 그 자본주의 문화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자본주의 문화로 이제 하와이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죠. 이 초창기 하와이 공동체의 선교사들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 관철시키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권법이랑 아편법이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편법을 만들고
복권법을 만들도록 아주 그냥 맹렬하게 선교사들이 움직입니다. 이 두 법이 의도하는 거가 뭔지 알죠?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는 그런 거잖아. 아편. 복권법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그 한탕 노리려고 하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뭐 하려고 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아편법과 복권법을 이렇게 제정하도록 강요를 해가지고 원주민 공동체들을 이제 그 붕괴시켰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주민 공동체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냥 미 제국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열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구한말 선교사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니까, 그 선교도 역시 그 미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었어요. 예. 이제 그 미국이 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거든요. 예. 아주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인데, 이게 이제 뭐 한 그 10년 전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인데, 지금은 아마 역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세계로 나가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그 자기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정복과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선교사를 또 많이 보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두 개의 함수 관계가 뭘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악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그게 미 제국의 자본주의를 퍼뜨리는 일이지, 그거를 뭐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미 제국이 이렇게 선교사들을 열심히 그냥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낼 정도로 한 거는 어차피 그게 자기네들한테도 이제 득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5년에 이제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잖아요. 예? 테프트 새끼는 조선을 이제 일본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데, 그때 또 선교사도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뭘까? 어르고 뺨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앞에서는 뭐 하면서 뒤로는 또 뭐 뒤통수 치고 뭐 이랬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와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데 선교사가 이제 1등 공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 제국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데, 1893년에 미 제국 해병대원들이 하와이에 상륙해가지고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그들의 야욕을 드러낸 거죠. 그래갖고 그때 여왕이 이제 그 통치자였는데, 여왕을 감금시켜버리고 그 괴뢰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남의 나라를 이렇게 삼킬 때 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평정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그 폭력 군이 들어가서 폭력을 해갖고 그 평정시키고 거기에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이제 괴뢰 정부를 세우는 게 이제 그 미국의 패턴입니다. 그래가 그게 1893년이에요. 왕정을 폐지하고 이제 착착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1897년에 미국과 하와이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합병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미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이 침략한 지 그 100년 되는 해, 1993년에 미국 놈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한 짓을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새끼들도 인간이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거를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이 있지만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쌓아 올린 현재의 그 안락한 생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양심을 따르도록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의 이 안락한 생활,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이런 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심의 명령 그런 것들을 이제 따르지 못하고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죠. 어야간에 1993년에 미국 의회가 그 상원, 하원 다 함께 뭐를 했냐면은 하와이 왕국의 주권과 원주민 자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꼭 지나간 다음에 뭘 꼭 해요. 예? 그럼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냥 도덕적으로 면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는 없고 그냥 도덕적으로 자기네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또 이런 형식적인 일을 잘해요. 보니까 미국 새끼들이. 그래서 1993년에 미국 의회가 하와이 원주민들을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 자결권을 침해한 걸 시인하고 일명 사과 결의안을 공포해요. 우리가 하와이에 대해서 잘못했다. 힘으로 정복하고 하와이 공동체를 그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한다. 이런 사과 결의안을 공포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계기로 해갖고 하와이 원주민들이 우리 그럼 독립하겠다 하고 독립의 목소리가 이제 막 이렇게 하와이 전체에 퍼집니다. 하와이가 그냥 저는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걸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때 이제 1897년에 괴뢰 정부가 미국과 세운 그 한평 조약도 그러니까 원천부여다. 예. 그러니까 그 하와이를 그 미국 그리고 그때 이제 하와이를 미국의 쉬운 번째 주로 선포한 법률도 역시 무효다. 그냥 폭력적으로 그 정당하지 못하게 한 일들이니까 그걸 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와이 원주민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말입니다. 이제 하와이가 미국 영토라고 하는데 그 LA 그 미국의 그 서쪽의 하와이와 제일 가까운 도시인 LA와 하와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600마일입니다. 2,600마일. 키로수로 환산하면 4,200km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해가 있어요. 공해. 그러니까 모두의 바다가 공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영토라면은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공해도 없는 가까운 데 있어야 영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려 4,200km 떨어져 있는 그곳을 영토라고 하는 거에는 좀 억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가 알제리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이제 그 삼려고 하는데 국제법상 프랑스와 알제리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것 알제리를 프랑스 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제 국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할 수 없이 알제리를 독립하도록 승인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지리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영토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제 국제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제법에 따르면 하와이도 미국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미 제국이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하와이를 독립시키면 그냥 하와이로만 끝나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점령하고 삼켜왔잖아요. 네? 원주민들을 그냥 괴멸시켜가지고 그 영토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미국 대륙의 서쪽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미 대륙을 지금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 땅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쿠바를 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와이 독립을 인정해주면은 나머지 그것도 다 이렇게 이제 본물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 제국이 와해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이 초래하니까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제국이 와야 되는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주 이제 소극적으로 들어가 이제 그냥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립 서비스만 하는 거죠. 립 서비스만. 근데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괌도 그렇고 뉴기니도 그렇고 푸에르토리코도 그렇고 하여튼 그 미국 제국이 그렇게 자기네 그 영토로 또는 식민지국가로 만든 과정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악한 나라와 우리가 엮이게 되었는가 제가 탄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사드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투쟁을 우리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서 미 제국의 악마성을 알리고 하여튼 사드 뽑아내는 그런 평화의 일상을 우리가 되살려냅시다. 아멘. 투쟁!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반대한다. 육로통행 반대한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병력 철수하라. 경찰 병력 철수하라. 네, 484번째 고성리 아침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미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소성리에 배치된 전쟁 무기 사드의 철거를 원하는 우리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엄숙한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경찰은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홍역 경찰 물러가라. 복권역을 나오네 우리는 홍역 경찰 물러가라. 날도 추운데 좀 얼굴 가까이 대지 마라 남자들. 얼굴 가까이 대지 마라. 물러가라. 홍역 경찰 물러가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경찰 물러가라. 불법사들 철거하라. 불법사들 철거하라. 홍역 경찰 물러가고. 사드 빼라. 경찰 빼라. 다칩니다. 다칩니다. 살살하세요. 살살하세요. 경찰 빼라. 사드 빼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시즌에 운용대랑 공사 차량들이 마을길을 출발할 것입니다. 보면 또 예쁩니다. 사들은 침략입니다. 사들은 전쟁을 불러오는 무기입니다. 사드 기지를 건설하고 안정한 데 참여하는 여기는 정책이고 평화적인
삼사 돌아가라. 오늘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이륙을 하여 차들이 밀려서 한꺼번에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1차로 신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오늘도 경찰의 비호하에 마을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여러없이 불법 사드 철거를 요구하며 소성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 평화행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